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했던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은 양 팀의 무득점으로 인해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의 전반적인 전술이나 전략이 지난 맨시티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역습을 통해 공격을 해나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맨시티전의 승리와는 다르게 승점 3점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던 맨시티전과 첼시전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두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됐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양 팀의 백4 라인의 히트맵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중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양 팀의 붉은색 영역이었습니다. 맨시티는 4명의 최종 수비수가 양쪽 사이드보다는 중앙에 몰린 상태에서 중간 지점인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토트넘 진영에서도 많이 활동한 반면 첼시는 좌우 풀백들은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를 진행하면서도 중앙의 센터백들은 맨시티처럼 하프라인을 많이 넘어서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비 지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초반 선제골의 유무겠죠. 맨시티는 초반에 선제골을 실점하며 어떻게든 동점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들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토트넘의 역습을 통한 추가골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든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첼시는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전술적으로 수비수들이 무리해서 전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램파드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램파드는 이미 손흥민과 케인의 가공할 역습 라인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측면 수비는 공격 가담을 시키더라도 손흥민과 케인의 역습을 차단할 중앙 센터백들은 뒷공간을 많이 주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 골키퍼인 에데르송과 첼시 골키퍼인 맨디의 히트맵입니다. 언뜻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보시면 맨디가 전반까지 더 올라갔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첼시 수비가 맨시티보다 많이 전진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맨디 골키퍼가 자신과 센터백 사이에 빈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이 전진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공격은 전방 톱3에게 많은 활동량을 통해 마무리 짓길 바랬던 것으로 보이네요. 후방 지원이 약해진 상태에서 최전방 공격수 3인에게 많은 움직임을 요구했던 전략이었기에 보시는 것처럼 램파드의 3명의 교체는 모두 전방 공격수 3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체는 램파드가 지금의 경기 기조를 그냥 유지하고 전방 3명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카드입니다. 기록상으로는 맨시티전이건 첼시전이건 양 팀들이 토트넘에게 유발했던 파울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옐로우 카드는 첼시가 4장으로 맨시티보다 2배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첼시가 역습 상황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끊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램파드는 토트넘의 역습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백4 라인을 너무 올리지 않음과 동시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과감하게 역습을 끊으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의 손캐 역습을 의식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무리뉴 감독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기보다는 무승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팀 감독들이 조심스러운 경기를 지시하다 보니 양 경기에서 나온 슈팅수나 유효 슈팅수가 맨시티전에서 더 많이 나왔고 첼시전에서는 더 적게 나왔습니다. 비슷했던 전술과 전략으로 임했던 두 팀과의 경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던 이유. 정리하자면 무리뉴의 역습 축구에 서로 다른 대응을 했던 펩과 램파드의 맞대응에도 그 이유의 일부분이 있었고 그 두 감독이 서로 다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는 손흥민 선수의 빠른 선제골의 유무가 영향을 주었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토트넘에게 왔던 몇 번의 중요했던 찬스. 그 찬스가 결정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에게 왔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며 오늘 맨시티전과 첼시전의 비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들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